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타짜와 계속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가 좋아요. 아,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 왜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오늘은 순수하게. 오늘은 순수하게 뭐가 좋아하다? 민주당 호남 경선이 좋아요. 민주당 경선도 좀 관심을 가져야지. 저는 그냥 좋아요가 온통 좋아요.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아니 관심을 갖게 좀 만들어줘야지. 아니 왜냐면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솔직히 예? 서타짜는 인정하고 싶지 않.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 경선도 좀 주목받고 싶은데 네. 이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네. 흘러가니까. 네. 그러면 김태현 정치쇼 본방불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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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보들 간의 그 태도도 문제가 있죠. 좋아요. 그럼 민주당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타짜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좋아할 때 뭐 우리 예전에 박타짜가 말이야. 뭐가 내가 좋아요? 광고할 틈을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예전 뭐였지? 내란 좋아요가 아니라 탄핵 좋아요? 내란 좋아요? 내란 좋아요 아니지. 탄핵 좋아요. 탄핵 좋아요 뭐 이런 거. 민주당 경선 좋아요. 이런 거를 좀 한동훈 좋아요. 뭐 기회를 드리면은 장타짜부터 해봐. 장타짜 뭐 오세훈 좋아요? 잠깐만요. 뭐 누구 유승민 좋아요? 고민 좀 해볼게요. 이준석 좋아요. 그래 뭐 너 좋아 너 뭐가 중요하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뭔 제가 소리야? 무슨 얘기할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뜸들이면서 좋아요 하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 행간을 그런 거예요? 담아서 뭐가 좋아? 그럼 조금 쉬다가 좋아요 이러잖아요. 일부러 그 그런 앞에 거라 뭐가 있는 거지. 엇박자? 알겠어요. 한 박자. 한 박자? 제 야. 성정에 안 맞아.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잘 못해. 센스 있는 한 박자? 예. 저는 그냥 좋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좋아요가 좋아요. 예. 어우 댓글이 그냥 엄청 많네.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 부탁드리고 어머님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백함님 엄청 기다렸어요. SDF 23 SD 여러분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세요. 네. 연선송님 본방불가 너무 재밌어요. 찐빵님 목요일 오전을 꽉 채워주는 본방불가 사랑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올까 궁금하네요. 오늘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물건도 나옵니다. 뭐? 관봉이 찍힌 돈뭉치 앤 다이아몬드 넥클리스 살면서 얘기가 그런 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 뭐 집에 그러니까.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뭐 나만 없었나? 나만 순수해? 달려라 푸들님 본방불가 생방송을 처음부터 보다니요. 김종우님 한 주도 빠짐없이 운전하면서 본방 사수합니다. 좋아요 꾹. 박진규님 김태현의 정치쇼 본방불가 파이팅. 옥수수 보리차님 저번 주 목요일 청취 여론조사 와서 난생 처음 김태현의 정치쇼 답변. 오 감사드립니다. 야 드디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받으셨군요. 마트 상품권 남은 거 있으면 드릴게요. 네, 남은 거 있으면 왜냐면 캠페인이 끝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답해 주셨다니까 있으면 찾아서 드릴게요. 예. 조영승님 원래 정치 관심 없었는데 12월 3일 이후로 급관심 요즘. 바람막이님 출근 중인데 사고가 난 거지 차가 너무 막혀요. 출근해서 느긋하게 본방불가 보려 했더니만 차 안에서 소리만 들어야겠네. 소리만 들으셔도 집중이 잘 되는 장점은 좀 있어요. 준키 킴님 이제 돈뭉치와 목걸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는 건가요? 좋아요부터 누르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거부터 해드려야 되나? SSO님 음악 프로입니까 정치 프로입니까? 선곡되는 노래들이 예술이네요. 우리 서영 PD가 노래를 진짜 선곡을 잘해. 이거 사랑의 바보. 이거 원래 더너츠의 사랑해. 이거 무슨 예밀까?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서영 PD는 어쨌든 저는 이 노래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일본 노래가 원곡이거든요. 번안한 건데 저는 몰랐어요 이거? 근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원곡을 되게 좋아했어. 원곡이 더 좋아.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노동절인데 저는 우리 그래요. 방송해요? 예? 방송해요? 노동절에 나서 노동을 하셔야지. 쉬실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해요. 여쭤본 건데 예. 그날 정도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확정될 거예요. 그럼 설계자 누군지 말해줄 거예요? 설계자요? 어.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노래를 좀 알 수 없는 인생 그거 좀 틀어주세요. 알 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알았어요. 그러면 설계자를 오픈하는 걸로. 출마 안 하면 출마 안 해도 뭐 오픈하고 뭐 다 오픈하고. 그럼 선곡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알 수 없는 인생이죠. 그렇지. 자 마지막 지금 문자 김흥준님께서 2주 전에 본방불가 듣다가 지하철에서 실신했는데 지금 그때 그 역 지나가서 새롭네요. 가만 2주 전에 무슨 얘기 해서 실신하셨지?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2주 전에 뭐가 있었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문자 주시면은 그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 이거 보겠습니다. 다른 거부터 원래 경선 얘기 좀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5천만 원 관봉 찍힌 5천만 원의 그 다이아몬드 넥클래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집에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결혼 예문할 때 그 정도는 한두 개씩 있죠. 뭐 큰 거 할 수도 있고 우리 뭐 찌부다이어라고 하잖아. 작은 거 할 수도 있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에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지 않아요? 나는 전 큐빅 반지도 없어요. 큐빅 반지도 없어요. 목걸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게 주고 받고 선물을 하고 선물 받고 하는 거는 진짜 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 백화점 지나가다가 그런 고급 그 보석 상의 이 바깥 유리 바깥에서 본 적은 있으나 예.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굳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 그걸 하고 다니는 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 사실관계를 잘못 말씀드리면 밖에서 그렇게 제가 알려줄 거니까 이 건진법사한테 통일교 간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2022년에 그러니까 취임 전 후겠죠. 후인 것 같아요. 2022년 나옵니다. 취임 후. 예, 취임 후. 근데 건진법사가 그거를 주면서 통일교 간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건진법사가 그걸 전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배달서고냐 혼자 소리 말로 배달서고 꿀꺽이냐 그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똑같은 얘기. 잃어버리는 게 더 힘들어. 아니, 다이아몬드 저는 목걸이를. 잃어버리면 그게 보통 한 뭐 몇십만 원짜리도 마음이 아프게 해서 6천만 원짜리면 신고해서 네.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6천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진짜 뭐 반지는 예를 들면 뭐 손 씻다가 뭐 빼놔서 잊어버렸다. 뭐 이럴 것도 손에서 빠질 수도 있고 살이 빠지면. 근데 아니, 이럴 수 목걸이를 어떻게 잊어버리지? 이럴 아니, 수 들고 다녔겠지 선물 주려고. 그렇지. 본인이 찬 건 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잃어버렸다라는 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집에 뭐 현금 신고 뭉치가 이렇게 어. 얼마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겨우 뭐 6천만 원짜리 주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치워놨다가 잃어버렸네. 뭐 다음에 또 뭐 집에 뭐 나는 한 몇 억짜리도 있으니까. 또 누가 주겠지. 너무 많아서 이거 가지고 뭐 야, 뭐 6천만 원짜리 가지고 말이야. 6억짜리인데 뭐 이런 거 이런 플렉스? 부의 판단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 건지는. 아니 근데 그 2022년도에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어디 해외 순방 동행할 때 예. 착용했던 목걸이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2월 에스파니아 갔을 때. 그거를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고가의 아주 무슨 브랜드에 유명한. 예. 그래서 실제 뭐 반클리프. 굉장히 예. 비싸다. 예. 지금 저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유튜브로? 그래서 그거 아니냐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이게 그 목걸이가 예, 아니냐? 또 다른 설은 그건 아니고 예. 그때 해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찬, 그러니까 빌렸다. 지인한테 빌렸다. 예, 빌렸다라고 하니까는 앞으로는 빌리지 마시고 이걸 착용하시라. 이렇게 건진을 통해서 선물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떤 게 이제 정확한 설인지는 맞아요. 모르겠는데 예. 그 설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설은 뭐야? 통일교 간부가 그 얘기를 듣고 빌렸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빌리지 말고 이걸 착용하시라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잊어버렸다는 건 좀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배달 사고를 냈든가 예. 배달을 하고 나서 이른바 이제 알리바이를 잃어버린 걸로 맞췄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아니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어디서 잃어버려요? 아니 저는 차라리 배달 사고에서 내가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상식적인 거지. 차라리 그렇지. 잃어버린 거 팀장 잃어버리고 신고도 안 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이럴 수 있죠. 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다는 걸? 거죠. 뇌물이면 신고 못하지. 한남동 관저 앞을 지나다가 잃어버렸어. 근데 김건희 여사 나가다가 어머 저기 뭐가 하나 떨어져 있네 주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져간 거지. 정의탈 횡령죄야. 전달. 저는 그렇게 주소는 전달. 저는 이거 어디 뭐 모르겠고요. 주소서 주웠어요. 쳤을 뿐이에요. 그래. 그럴 수도 저희 있지. 경호실 갖다 줬어. 저 직원이 앞에서 주워서 갖다 줬는데 저는 진짜인지 모르고 공교롭게도 거기서. 공교롭게도. 네. 정말 이거 생각하면 네.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으나 이게 정말 통일교 간부가 빌려 쓰지 말고 이걸 써라 해서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를 갖다 달라고 줘라라고 했더니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됐는지는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나. 밝혀진다면 정말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디올백은 애교다. 뭐 330만 원짜리 그렇지. 디올백은 그건 진짜 쬐끄만 정말 뺑이네. 감사의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예. 이 정도는 예. 뭐 받아야 협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는 이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떤 기현상? 통일교 그 간부가 준 것까지는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주는 배경 자체도 김건희 씨에게 이거를 줘서 아하. 빌려 쓰는 일 없이 이거를 착용하고 다녀라 고가의 목걸이를 예. 라고 하는 것까지는 진술이 확보됐으면 예.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전달이 됐는지만 남았고 일단은 건진법사가 받은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수사가 남았는데 저는 개연성은 갔을 수도 있겠다. 전달이 됐을 수도 예. 있겠다. 뭐 아까 장타짜님 얘기했듯이 집 앞에 떨어져 놨든 경호처 직원한테 그냥 이거 뭐 꼭 김건희 여사 갖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좀 참고해 봐요 하면서 그냥 놔두고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통일교 간부는 왜 이거를 선물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이거 빌리지 말고 차고 다니세요라고 말은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공식성상 나가는데 6천 자기 돈으로 설사 산 거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치렁치렁 공식성상에 차고 나갈 만큼 강심장인 정치인 분이 있어요? 없지. 아무리 없죠.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짜로 빌리지 말고 이걸 차고 다니세요라고 줬다는 건데 진짜 그 용도로 줬을까요? 목적이 그건 뭐였을까요? 아니죠. 이만큼 줬다는 그죠? 표시지. 네, 근데 근데 줄 게 없으니까. 통일교가 어떤 이슈가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은 어. 통일부 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1시간 정도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 보도가 있어요. 어. 같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만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좀 선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이 들고 그럼 뭔가 당시- 이슈가 있었다는 건가? 당선인이나 대통령한테 부탁할 통일교 차원에서? 그러겠죠. 예를 들면 여의도에 저 IFC 건물 그런 것도 통일교 뭐 장남인가 차남인가 뭐그 그때 막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고 어. 뭐 그런 거 좀 부탁하고 그러려고 하지 추정이에요. 않았을까? 그건 몰라 우리는. 추정이죠. 추정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래요? 통일교 자체에 대해서는 전 추정이나 예. 통일교가 그냥 단순한 교단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뭐냐면 대북 사업도 예전에 네. 했던 것도 있고. 아 지금도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광고하잖아요. 뭐 예. 식음료, 건설, 부동산, 관광, 레저, 언론, 충판, 교육까지 다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재벌 그룹이지. 맞아. 그 재벌 맞아. 그룹이에요. 그러면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축구단도 꼭 했었고. 통일 교단이라는 입장에서에 대한 만남을 주선했다기보다는 아.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예.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예. 어떤 거 좀 뭐 디페로서 어. 뭐 로비 예.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어. 추측입니다. 예. 하지만 만났다는 보도는 분명히 어. 있었고 만났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들이 너무 명백하다. 예. 그랬죠. 아니 근데 하나 또 있어요. 건진법사 관련해서 이제 법사폰이 열리면서 거기 있던 얘기들이 나오는데 건진법사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돈 뭉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좀 실력자들 집 압수수색해서 돈 뭉치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금 다발 이렇게 은행에서 인출할 때 묶어주잖아요. 그런 돈 뭉치가 발견되는 경우 꽤 있는데 이번에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5천만 원권 돈 뭉치는 이거는 한국은행 발권국 표시에다가 바코드 인쇄 스티커 붙어 있고 비닐에 포장된 거. 이게 우리가 뉴스 같은데 보면은 뭐 지금 뭐 금리 올랐어요 내렸어요 할 때 한국은행에서 돈 뭉치 은행에 전달해 주는 거 자료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때 보는 것 같이 그런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을 가는 그 돈 봉투 포장한 그거라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일반인이 은행에서 찾을 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일반인은 저거를 갖기가 어렵고 뉴스에서만 나오는 건데. 예, 한국은행이 금융권에만 예. 은행이나 이런 데만 전달하는 예. 거래요 감봉권이.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예.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갔다 은행에서 건진법사한테 직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이 밖으로 이렇게 한번 돈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금융권 인사 누군가에 의한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진 로비이던가 한국은행이 뭐 관봉권을 찍어가지고 건진한테 갖다 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권의 모종의 로비 같은 게 지금 약간 이제 이 의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예. 구체적인 이슈가 뭐였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이게 어디서 줬는지 기억도 못 한다고 그러던데. 보도 그걸 보니까. 그걸 예. 기억 못할 리가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독특한 돈인데 그냥 예. 누가 이렇게 편지 봉투에 담아서 준 것도 아니고 어. 관봉권을 통으로 들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예. 제가 어.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예. 못 되는 거죠. 자, 알리바이가. 근데 그 관봉에 찍혀 있는 날짜가 이게 대통령 취임식 있었던 그 주라는 거잖아요. 13일. 13일. 와. 5월 13일로 찍혀 있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다 아시면서 나 몰라. 알잖아요. 전 몰라요. 가장 셀 때 예. 그때 아마 뭔가를 로비? 그렇죠. 이 부탁? 사람이 이분이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소문은 다 퍼졌을 것이고. 그럼 다 알지 이건.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죠. 가장 셀 때. 가장 셀 때 그냥 확 세게 로비를 이게 한다. 들어간다는 건데 참. 관봉권을 근데 그대로 전달했으면 이거는 금융권에서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잖아요. 근데 감봉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추측을 한번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저기 그 금융기관에 주는 돈이잖아요. 감봉권이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도매예요. 소매로 넘어가기 전에 돈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예. 소매로 풀려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예. 띠지로 해서 받는 것인데 그러면 도매로 거래되는 이 관봉권의 돈은 누가 소유할 수 있지? 그러면 한국은행은 아닐까라고는 추측은 100% 맞는 것 같고 한국은행 갖다 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점장, 은행장도 관봉권을 손대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 관봉권을 뜯어서 주든지 포장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냥 툭 생산된 대로 원재료를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은행권이 무슨 재벌 기업처럼 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관봉권을 손댈 수 있는 거는 또 기관. 예를 들면 특활비가 예를 들면은 이거 많이 가네. 관봉권 그대로 도매로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기관에서 줬을까? 아니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추정.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관봉권을 도매로 거래되는 돈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궁금해요. 금액보다는. 예, 금액보다는 딱 들어와. 그러니까 밭대기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중간에 배추 살 때 밭대기 원래 한 거야. 일반인들은 소매 거래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저는 궁금한 그러니까 거예요. 임기 초고 야. 그 당선된 직후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예. 이제 뇌물을 전달한 건 예. 인사일 것 같아요 배경이. 배경? 인사청탁. 예. 그렇잖아요. 그 시점에 딱 이제 뭐 인수위 구성되고 예. 그다음에 내각 구성이 이제 막 논의되고 예.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모종의 인사청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봐요. 그런데 관봉권을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 이거 진짜 미스테리다. 난 금액이 중요하잖아. 예. 그 관봉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굴까? 플렉스 장난 아니다. 일반인이 관봉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영화에서 범죄 재구성에 보면 박신양 씨가 가지고 있는 나르잖아요. 그건 그 외에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 한국은행을 터는 그 거잖아요. 털잖아. 그래요. 그렇지. 그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법이 없는 얘기를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하다는 실제 거지. 나왔어. 근데 뭔지 현실은 모르겠지.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준 게 아니 아니니까. 근데 건진이란 기념품 관봉 그거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너 넘어갔나? 그건 좀 대통령 취임 기념 요새 일정이 많아도 피곤하죠? 요즘에 힘들어. 옛날에 5공화국 출범해서 기념 주화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 그만해. 그만해. 5천만 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그 얘기는 줬단 말이야?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그래. 네. 아니 근데 건진이라는 사람의 의세가 저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새삼 놀라운데 그렇지.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무슨 명태균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네. 명태균은 비할 게 아니에요. 네. 적어도 명태균한테 누가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선물이나 돈을 갖다 주진 않았잖아요. 그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요. 전혀 기껏해야 없어요. 뭐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조사비. 대가 받은 정도인데. 업종이 다르잖아요, 두 분은. 아니 그렇긴 한데 업종이 다르지. 다르죠. 업종이 달라도 다르다. 네. 업종이 저 달라, 정도의 뭔가 위세가 예. 내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 안 줍니다. 예. 돈 주는 쪽에서는 정밀 진단을 해봐요. 예. 돈을 저 사람한테 줬을 때 그게 효과가 나타나야 주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돈을 받으러 다닐 정도의 그렇지. 이상이고요.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관봉이 오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저게 그걸로 전혀 따지면 달라. 그렇지 시행사와 인테리어 업체하고 전혀 달라. 그 정도 되는 거야. 전혀 달라. 시행사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건진이는 시행사고 네. 명태균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 주고 돈 받으러 다닌 거예요. 2, 3차 도구업자 한청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방에서 뭐 1등, 2침 뭐 이런 뭐 3보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일건진, 이명태, 삼천공 이 천공. 순서인 것 같아. 천공은 그 천공은 뭐예요? 천공은 청공은 2등이야. 저는 명태가 그래도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천공타운이 있잖아요. 아니 수사를 받고 천공타운 있잖아요. 뭐야? 양산에 천공타운. 아니 사옥은 진짜? 있어도 함양. 수사를 함양에?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저기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러잖아요. 나를
엮어주라 조폭 두목으로 예. 나를 무슨 자범 취급하지 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넘버 3 영화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수사를 비중 있게 받으면 그 네. 역할이 비중이 있다고 보는 거에 맞아요. 그래서 천공 부분은 뭐 이제 뭐 다들 우리가 네.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보면 그냥 많이 떠들기만 했을 뿐이지. 네. 이렇게 관련성이 연관된 게 아직 나오지 않았죠. 천공탕이 아니고요. 천공타운. 타운. 네. 타운입니다. 천공탕부터 네, 목탕이야. 천공탕이라고 써요. 지금 장성철 아니, 장 근데 말씀하신 거. 천공타운. 저게 고구마 줄기예요. 저렇게 되면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수사가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서윤주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 어떤 기관에서 어. 특활비가 나간 거 아니냐. 저도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봐봐요. 갑자기 왜 조용하다 또 진짜? 불을 아니 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왜냐면 여러분 이건 아직은 추정이 아무도 몰라. 추정 얘기를 하는 아직 거예요. 검찰도 모를 거야. 수사를 해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저 관봉권으로 돈을 막 주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은행장이야. 나 연임을 위해서 어. 내 로비를 해야 되겠어 건진한테. 예를 들어 얘야. 아까 그냥 얘예요. 모 은행이라 해. 모 그냥 은행. 얘를. 응. 그러면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야 5천만 원 관봉권 있는 대로 좀 다 가져와라. 이렇게 은행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그게 수가 없어. 얘기한 게 울어 헤치지. 이건 통으로 갖다 준 거야 이게 특활비로 신권을 통으로 쓸 수 맞아요.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조건 신권을 쓰는 한 군데밖에 없어. 통으로 받아. 국정원? 아니 뭐 하여튼 한 기재부? 군데밖에 아니 국정원? 기재부? 아니 기재부는 아니, 돈 그러니까 특활비일 국정원? 가능성이 서 소장님 높은 말씀이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국정원 생각하는 거야 두 분은? 아니 추정이니까. 그냥 이거 일단 어떡하잖아. 특활비를 쓰는 기관을 저는 좀 그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있어요. 특활비를 쓰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럼 그게 통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건진한테. 아무튼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좀 너무하다.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예. 그거는 건진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아 그렇다면 네. 그것도 배달이에요? 아니 배달이 아니고 이거는 또 약간 배달의 민족이야? 배달이 이 아니고 아저씨? 지갑인 거지. 지갑? 저수지? 건진이가 지갑인 접수인 거지. 누군가의 아니 무슨 그 기관이 특활비를 건진 먹으라고 5천이나 던지겠어요. 특활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잠깐만. 나중에 인사에 신경을 써주세요. 갑자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니까 팩트고 네. 그 다음에 진짜 배경들은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내가 검사하면 이거만 할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저는 의혹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특활비든 금융기관에 장애든 재벌이든 관봉을 갖다 줘. 난 관봉 줄 거면 5천 원 안 줬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관봉 딱 그래서 플렉스로 주는데 그걸 째째하게 5천 원 준다고? 5천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짜리 열 묶음이잖아요. 그거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나는 내가 주는 사람 더 줬을 거야 나는. 관봉을 줄 거면 요만큼 준다고? 근데 집에서 5천이 나왔어.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그렇지. 난 더 갑자기 있을 것 그게 같다? 궁금한데. 아니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뭐가 띠지를 주는 거면은 뭐 이제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묶음 요거 10개니까 뭐 바카스 상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피로 회복하십시오 뭐 이러고 드릴 수도 있겠지만 관봉으로 가는데 째째하게 5천? 그러니까 근데 나온 집에 있는 거 5천이면 난 더 있을 것 그게 같은데. 쓰고 남은 돈일 가능성이 높죠. 쓰고 남은 건지 그리고 전달하고 저기 남은 건지 언론 뭐 알 수 기사를 없지만. 보니까 그만 건진이 얘기합시다. 아유, 일부를 귀찮아다. 가지고 나오고 남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제가 읽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째째하게 5천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어쨌건 저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수사 결과는 다 나올 거예요. 그쵸. 저 뭐 예.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서 음. 조만간 이제 밝혀질 텐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예. 아 지금 시사인이라는 주간 잡지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리스트 쫙 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원고만 보여드릴까? 이렇게 리스트가 지금 하나 자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내용은 아니고 저 어떻게 정리하려면 의혹, 내용, 김건희 씨 및 관련자가 받는 혐의 그리고 담당 기관까지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인천 세관직원 수사 외압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 공공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여기 또 3부 토고는 빠져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의혹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검찰에 저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변호인 선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사람이 하나 예측을 있어서 하자면 인천 세관건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건 또 뭐야?
크죠. 왜 이렇게 상당히 상부토건 커질 얘기했었잖아요. 인천세관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뭐 도이치 모터스를 해가지고 삼부토건으로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예. 뭐 양평 고속도로도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잠깐만. 인천세관권은 인천세관 의혹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 내가 저 말씀드릴게요. 인천세관 일단 여러분 동접자 16,000명, 좋아요 1,900개, 좋아요 2,000개 넘겨주시면 내가 요거 해드리고 안 돼? 아, 그냥 할게. 네. 하면은 넘겠죠. 네. 인천세관 직원 수사 외압 의혹은 내용이 뭐냐면 시사인에 정리된 거대로 하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과 조병로 경무관 징계 및 인사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그래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그러고 이제 담당 기관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네. 예, 공수처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어. 장모인 최연순 여사랑 오빠인 김진우 씨도 다 함께 엮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이건 또? 그래가지고 네. 사건이 의외로 상당히 커질 수가 있을 그럼 것 이게 같다. 내용 자체는 이거잖아. 예를 들면 인천세관에서 이 마약 관련된 건가 아니면 그냥 마약 예. 맞아요. 마약 관련돼서 뭐를 압수수 이제 관세청에서 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마약들을 압수수색했는데 그거를 그 수사를 주도했던 저 경찰들한테랑 세관 직원한테 윗선에서 야 그거 수사 덮어라고 외압을 해서 그 외압 의혹을 폭로했더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 네. 맞죠? 내용 맞아요. 정확히 맞죠. 근데 사실은 어떤 수사를 덮으라고 하고 그 외압을 의혹을 폭로했더니 인사 불이익 받고 요거는 어떤 저 정권이라고 그러나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더 특별히 문제가 된다 보니 이건 뭐예요, 정타자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장모인 최연순 여사가 그 농산물 유통 수입 무역을 하는 하나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이거 확인된 겁니까? 확인해 보세요. 아, 다 그래요? 뭐 네, 보도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네, 보도 정원이에요. 나왔어요. 다 보도 알아. 나왔어요. 다로 다 알아.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여오다가 그 마약에 걸린 게 그 회사가 이제 들여오다가 걸렸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보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잘못하면 마약 밀수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닌데 네.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네, 그러한 것들이 또 그 최연순 여사랑 오빠까지도 연루가 돼서 사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단순히 그냥 무마하고 누구 징계 주고 이런 차원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 사실은 현 정부 들어와서 마약에 대해서 엄벌하자. 한동훈 법무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수사를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 덮어라 이런 것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서 마약 들어오는 거를 덮으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니까. 엄벌 주니까 그거는 그게 뭘 봐주고. 보면- 근데 여기 맞아. 덮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배경이 무엇이냐 요거 온 거잖아. 그러니까 배경이 무엇이냐를 민주당이 당시에 네. 이제 불러다가 상임위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아무도 그 제대로 얘기를 못 해요. 예. 축은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여기도. 예.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이게 수백억 대 마약 밀수를 적발했어요. 아 그래. 그리고 이 사건은 수백억 대였어요? 수백억대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경찰한테는 이 마약의 이 성과 자체는 어머. 경찰청장도 서울청장도 오케이 아 그럼. 잘했어 보고했는데 갑자기 보도자료 뿌리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임성근 사단은 똑같았잖아요. 그 박종훈 대령한테 잘했어 칭찬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경로하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예.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관세청에 있는 그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서 빼라. 예. 이게 요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관세청과 관련돼 있는 경찰의 주요 간부가 압력을 넣었다. 이것만 알려져 있는데 말씀한 대로 그 뒷면에 왜 관세청에 대한 사람들을 빼야 되냐? 관세 업무가 이 최은순, 알겠어. 김진우 오빠랑 예. 관련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그 회사 있기 이름이 때문에 썬 땡땡땡인데 썬 땡땡땡. 네, 그 회사를 파보면은 되게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 야 그러니까 이게 마약 조직 봐주려고 덮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썬 땡땡땡 회사. 야 이거 재밌네. 자, 아니 근데 또 이게 오히려 지금 커질 수 있어요. 김건희 씨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 네. 기간 동안에 여기 적힌 의혹의 숫자만 10가지인데 네. 이 10가지가 또 세부 의혹들이 있잖아요. 곱하기 한 들어가면 10, 수십 10. 가지가 네, 되는 거 10, 아니에요. 100. 근데 정말 놀라워요. 네. 이런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영부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앞으로도 이런 영부인은 나오지 않을 것 네. 같아. 근데 이제 방어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 그렇지. 시간 문제예요. 예. 지금 그리고- 검찰에서 뭐 예. 수원 조사한다고 뭐 그래. 예. 그러니까 변호사 제가 법률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김 변호사도 예. 그런 얘기했지. 예. 구속 가능성이 높다 저러면. 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훨씬 높다. 저는 예. 게다가 지금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 게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예. 그럼 뭐 육선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게다가 나와 있어 지금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래서 이건 저는 바로 올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접자가 16,000명, 좋아요가 2,500개인데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백이웅님 본방불가 재밌어. 이성민님 여기가 정치수다 맛집이라면서요. 오늘도 좋아요 꾹 누르고 시청 준비합니다. 수선아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방불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좋아요 꾹. 황금돼지님 김태현 좋아요 김태현 중독. 이거 계속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좋아요가 안 눌러주시면 나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지금. 나 몇 년 후 영화가 기대됩니다. 이게 아주 아, 이거 자, 진짜 영화예요. 그쵸. 범죄 재구성. 투가 안 나와. 몇 년 안 그 걸릴 영화 것 정말 같은데. 재밌어요. 이 형은 센스가 없어. 뭘? 영화 몇 년 후 영화 저도 기대되거든요. 어. 제목을 뭐 범죄의 재구성 안 이런 거 하지. 투합하는데 나는 내가 감독이면 이름 정해놨어. 뭐라고? 근데 이름 못해. 뭐 하는 관봉불가? 거니? 에이, 근데 그 영화 못하는데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김지미 선생님 주연하셨던 명자 악기꽃 소냐라는 영화 아세요? 알지. 이상하? 알죠? 명자 거기 이상하. 이상한 영화? 길소뜸 아니야? 어쨌든 길소뜸인가? 왜 이걸 아는 거야 나는? 김구미자다. 미안해요. 김구미자 명자 악기꽃 소냐 요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제목을 차용해서 나는 영화 제목을 만들 거다. 생각들을 알아서 하시라. 네. 저는 여기에서 자, 한 여기까지만 포인트를 하고. 잘 보세요. 뭐 하는 거니? 지금 경선 얘기. 김건희의 여러 가지 범죄 예. 혐의들이 대방출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12월 3일 날 왜 계엄을 했지?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풀려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치달으니까 예. 그 평온한 날에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일단 다 추정 여기까지는 저 계엄의 진짜 목적도 추정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저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 하나만 확실합시다. 아까 장탁자가 얘기했던 세관 그는 언론에 보도된 겁니까? 보도도 됐고 여러 가지 저 얘기가 네. 들은 것도 있고. 의혹 제기들이 많이 의혹 있었어요. 제기를 네. 쓰는 거. 자 취재되는 거. 동접자 17,000명이고요. 좋아요는 지금 3,000개. 자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 서타트 틀렸잖아요. 네. 네?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 왜냐면 네, 제가 틀렸어요. 봐서는 진짜 왜? 다 틀렸어요 이건. 다 틀렸어. 다 틀렸지.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였어요.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궁금한 게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된 이유는 뭐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본방에서 얘기했지만 나경원 구도상은 나경원 후보 드러나게 맞거든요. 구도상은. 네. 그럼 근데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와 자리에 변동이 있었다는 걸 보면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이라든지 태도 자체가 굉장히 그 보수층 내에서도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드럼통 캠페인 이후에 콜드플레이 드러머 그 캠페인 했잖아요. 드래머. 그랬어요? 콜드플레이 드러머를 본인의 얼굴 합성해가지고 콜드플레이 팬들을 완전 자극시켰어요. 콜드플레이 지금 다음번 내한공연 오실 중이거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통령일게요. 뭐라고? 다음번 방한 공연하실 땐 제가 대통령이 될게요. 콜드플레이 얘기를 좀 하면 콜드플레이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콜드플레이가 왔고 지금 이번에도 왔지. 윤석열 대통령 왔고 그러니까 콜드플레이어가 와서 왜 한국은 올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없냐. 그러면 내가 다음 대통령을 우리 드러머를 추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져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니 그렇지. 부끄러워 국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 영상을 나경원 후보가 가져다가 본인 얼굴을 드러머에 합성하면서 제가 대통령은 될게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치명상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캠페인이 역효과를 가져온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애초부터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오세훈, 유승민이 빠진 그 표심 경쟁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 2, 3위는 사실 거의 굳어졌다고 보고 그렇지. 4위 경쟁은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유승민을 지지했던 표심의 특성상 저렇게 나경원 후보처럼 여전히 뭐 탄핵 반대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다가 윤석열이 중간에 윤호개인 신당 요것만 안 나왔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그 경계심이 확 든 것 같아. 예. 이 지지층이나 당원들 사이에 다시 윤석열?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반대했잖아요. 윤호개인 신당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아. 나경원 후보가 타격을 좀 입은 거라고 예.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특별히 뭐 잘하거나 경쟁력을 보인 건 없는데 예. 그 아까 얘기했던 드럼통 캠페인을 할 때 적어도 AI 5대 전략산업 육성 예. 이런 얘기를 안철수 후보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전달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 우리가 대통령 파면돼 가지고 하는 경선에 예. 무슨 체제 전쟁이니 이념 전쟁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거기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나가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원래 당의 기반이나 뭘로 봐도 예.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설명 박원수 의원님 참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결정적으로는 그냥 깜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 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나 아니 왜 네. 그냥 평가하는 건데 왜요? 그건 맞는 얘기야. 김문수나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홍준표 캠프에 김대식 의원도 네. 본인의 나경원 의원이랑 너무너무 친하지만 그런 식의 분석 페인 분석을 왜냐면 예. 예, 그냥 그렇게 원내대표 얘기했어요. 당대표 정도는 그래 나경원 의원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합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 출마도 했었고 경선에도 나갔고 안철수 의원도 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상계엄을 막는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는 그런 좀 위대한 일을 용기 있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도자 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대통령 감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국민의힘 지층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럴 수 듭니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타짜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다르게 본다. 깜 뭐 이런 거야 네. 뭐 평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다 비슷한 말씀하셨으니까 다르게 보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구나. 김문수 후보가 빠져서 나경원 후보로 많이 갈 걸로 봤어요 저는. 그러면 무난히 4강 안에 들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뒤졌다는 얘기는 뭐 퍼센티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쭉 나왔던 거의 그 상승세 높은 지지율이 그래서 생각보다 안 빠진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친윤 주류라고 해도 되나?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서 앞서 우리 본방 때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해가지고 뭔가 만들려는 그 세력들이 아직도 강고하게 버틴다. 또는 유권자들이 볼 때도 네. 김문수 후보가 빠져야 그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김문수 후보 예를 들어 실망했다. 그럼 나경원 그걸로 후보한테. 갈 텐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본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어디선가 어느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도록 되게 떠받치고 있어요. 무슨 새로운 나오고 빠지장에 떠받치고 무슨 떠받치고 있어. 주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게 안 떨어지잖아요, 막. 그걸 그래요?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결선에 김문수 후보가 갈 가능성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세대별 지지율을 이런 것도 유심히 좀 보는데 예. 홍준표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이에요.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상하게 60, 70대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타일 때문이니까. 청년층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그게 왜 그럴까 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스타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때로는 좀 거칠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진중한 맛이랄까. 예. 근데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기대하는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오히려 재밌다고 볼 수 예, 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그 층의 선호가 굉장히 높고 또 그분이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답답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좀 안 맞는. 예. 근데 뭐 이렇게 좀 뭐 말실수 아하. 내지는 구설에 오를 만한 얘기 예. 혹은 그런 태도
이런 걸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실수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그렇지. 선거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꽤 경쟁력이 있다. 예. 스타일은 많이 홍준표 후보하고 다른데 어. 문제는 이제 이분이 무슨 비전 이런 게 좀 낡은 데다가 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본인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해봤겠어요? 예. 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얼마나 홍준표 후보는 비교 우위를 입증하느냐. 예. 그러니까 나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비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동접자 1만 7천 명, 좋아요 3천 개인데 그래서 국힘 2차 대선 경선 앞서하다 말하는데 4명이잖아. 지금 막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막 나와. 1, 2, 3, 4등 누구냐. 대충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4등이다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들 보는 것 같아. 1, 2, 3. 그 사람의 순서들 취재한 거 말고 이건 그냥 내 생각에는 감. 이럴 것 같다. 감 그냥 내가 감. 분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감이. 감으로 제가 봐서는 김한홍. 김한홍? 그럴 것 같아요. 김한홍? 저도 같아요. 김한홍 안. 김한홍 안. 저 장타자는. 죄송해요. 그 왜 4명을 골라요, 근데? 결선 2명 골라요? 아니, 아니, 이번에 이번에 4명 중에 아, 순위 순서. 순서는 뭐 안 8명까지 밝혀졌어요. 다시는 하시든지 뒤 4명도. 김홍한 안. 한동훈 김홍한 대표가 안. 3등에서 윤타자는. 저희 뭐 물어보나 말하니까. 한동훈 1등. 한김홍. 솔직히 1등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 아니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하시니까 김하고 홍중에는 김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다. 김하고 홍중에는. 예, 아 근데 윤희석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김홍- 대리인으로 가셨잖아요. 갔죠.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수치 안 보여줘요? 자, 장타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 좀 해주세요. 1억 번 물어봤어. 어. 아, 진짜. 아니 근데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가면은 어떻게 자 하는지. 가면 우리 최고위회 하면 저 여기 비대위원장 계시고 이렇게 앉잖아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네. 실무자 두 분이 저쪽에 저하고 직선거리로 한 7, 8m 되는 지점에 한 분은 책상에 노트북, 한 분은 서 계시고 각 여론조사에서 5개니까 각 회사에 한 명씩 봉투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줘요. 실무자 1에게 서 있는 사람 줘. 5개를 다 받았습니다 하고 그걸 하나씩 찢어. 그래서 뭘 줘. 실무자 2에게 그럼 노트북에 막 뭘 넣고 막 뭘 해. 거기서 수치. 그러고 있어요. 그게 더 하는 둘이. 거구나. 뭐 거기다 USB로 뭐 하는 것 같아. 뭐 USB인지 종인지 잘 모르겠어. 종이 소리도 나고 막 그래. 그리고 막 묵 하면서 뭐 파쇄네. 파쇄도 하고 그래요. 아마 봉투인 것 같아. 모르겠어. 막 하고 뭐 자기들끼리 하더니 그 상급자가 또 쓱 가서 이렇게 팔짱 끼면서 검사하는 거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3명이 숫자를 본 거지. 그래서 뭘 당직자. 적어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임명장 같은 거 거기에다 뭘 적어.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위원장한테만 이렇게 보여서 옆 사람도 못 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황운영 비대위원장 봤다는 거네,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를 적어줬다는 말이 있어요. 예. 숫자하고 순위를 물론 발표는 이름만 가나다 했지만. 순으로 4등 안에 든 사람 가나다 순으로 예. 말은 했지만 예. 그러니까 정 안다면 4명이 아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아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있죠 당연히 누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게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사람이 네, 있으면. 윤 대통령 때도 예.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맞아. 1등이니 1차, 2차, 3차 다 틀렸어요. 결국에는. 예. 예. 모 신문에서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숫자 나한테 틀렸어 결론은. 화요일에 여기서 또 수요일인가? 예. 수요일에 누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찬호 소리원이 막 예. 그리고 강찬호 의원이 취재해가지고. 얘기한 게 바로 찌라시로 돌고 그랬어. 박수. 소수점 둘째 짤까지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네. 웃긴 건 그 이제 그게 좀 늦어졌어요. 이분들이 이제 막 봉투 가져가려고 하는데 막 찌라시가 나막 오는 거야. 누가 30 몇 프로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 그 5대 3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현재 네. 결정 5대 3으로 뭐 교착 상태에 있다. 그거랑 똑같은 뭐 찌라시 같은 건데 예. 제가 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2위 정도로 제가 봤던 거는 예. 아니 그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돈? 후원. 후원. 야, 11시간 만에 짓고.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10,000원만 투자를 하더라도 그 뭐 생돈이잖아요. 예. 뭐 10,000원 그냥 버리라면 아깝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10,000원 갖다 버려. 그럼. 못하잖아요. 근데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예. 후원금의 모금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저는 막판에 한동훈 후보가 좀 뒷심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그냥 제꼈다고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예.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약진을 했다면 2위 정도 근접해서
김한홍. 그러니까 홍이 밀렸다고 보는 거죠. 원래 김홍한이었는데 예.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예. 그렇게 그 분석이 돼요. 후원금 모금 속도가 근거. 저는 그럴 뭐 수 물론 있죠. 예. 뭐 특정 캠프에 있지만 예. 이대로 그냥 가면 탄핵 찬성 반대 이대로 가면 예. 결국 당의 구성원들은 탄핵 반대가 많아요. 그렇게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예. 1대1로 가더라도 그런 구도면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죠. 탄핵이라는 프레임에서 미래 이재명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바꾸는 작업이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뭐 계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김문수 후보랑 토론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회보다 개막전이 제일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김문수 후보랑 토론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네. 김문수 후보 뭐 이런 부분. 예.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 이게 중요하다. 그런 그런 거지. 지금 순서가 뭐 어. 김한홍인지 뭐 예. 이렇게 가는 거는 예. 의미가 없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알겠어. 나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대선이 짧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29억 다 채웠어요. 네. 한 20몇 시간 걸렸다는 거고. 뭐 그죠? 15시간 얘기 13시간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더라고요. 15, 그러니까 15, 계좌를 13, 계속 열어놔도 돈은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13시간, 예. 15시간 그 예. 얘기가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빨리 됐다. 예. 뭐 한동훈 후보나 이쪽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둘 다 하루 만에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동훈 후보는 기록 단축 11시간 다 채우는. 10시간 55분. 알았어. 10시간 그래. 55분. 5분이라도 더. 제가 밥 먹다가 공지 올린 거예요. 10시간 55분. 일단은 한동훈 예. 후보는 3만 5천 명, 이재명 후보는 6만 5천 명. 인원수가. 소액이 더 많다는 소액이 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그냥 궁금해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기간이 짧아서 다 못 쓰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국고의 반환이에요? 네. 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네. 그래서 더 받게 해줘. 선관위에서 아니, 근데- 마감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 돈을 넘어도 더 받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29억 다 써요. 짧아도 부족해요. 모질라요. 모자라지. 그렇구나. 모자라요. 밥 먹고 밥값이랑 아니, 밥이 아니라 뭐 홍보, 뭐 이런 영상, 그래요? 뭐 그다음에 돈 많이 조직 들어요. 이런 돈 많이 많이 들고. 들어요. 아니 대선 선거 비용 한다고 500억인데. 그러네. 맞아. 이게 무슨 뭐 이거- 저 조기 대선이라 해서 한도가 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유세차도 못 돌릴 돈이야. 그래요? 29억. 안 해봐서 몰랐어요. 제가 대선을 안 해봐가지고. 조기 축구가 아니에요. 곽대근님께서 한 주간의 피로감을 본방불가로 풉니다. 모두를 파이팅입니다 곽대구? 하셨고 그분이네. 누구? 사장님. 여의도의 곽수산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사장님. 얘기한 분이다.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랬지. 한잔 드리세요. 저 커피 쿠폰 드릴게요. 대신 그 나중에 저희 거기 여의도 곽수산에 회식하러 가면은 곽수산이 이거 곽대구 자주- 맞아요? 서비스 많이 해주시는 곽대구 걸로. 잘 알아요. 네. 곽대구. 맞아요. 다음에 머리 짧고. 정치쇼 팀 회식은 일로 가보든지 그래야 되겠다. 네. 네. 서비스 많이 해주시는 걸로. 여기 가면은 횟집인데 고기를 구워줘요. 그래요? 근데 여기 가면 자, 여러분. 안진 거를 만날 수 있다. 자 커피 드리세요. 커피 한 잔이 고기나 회로 들어올 수도 있다. 예. 동접자 19,000명, 좋아요 3,600개.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하나 볼까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요게 이제 수사 중이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도 아직 수사 결과 다 보지 못했는데 아마 얘기가 나왔던 제3자 뇌물수수 네. 요 혐의로 기소를 한 거로 보입니다. 저 읽어봤는데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구겨 넣었다. 아예 그냥 구겨서 넣었더라고요. 뇌물 혐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 하면서 예. 그냥 꽉꽉 눌러서 구겨 넣은 그런 기소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박타짜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검찰은 아니 우리는 원래 결대로 수사하고 지금 수사가 잦아서 지금 발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건에서. 근데 정치권에서 볼 때는 뭐 의도도 보고 타이밍 보고 막 이런 거 해석을 하잖아요. 정치권의 시각으로 본다면 요 기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밍과 의도와. 글쎄 왜 이 시점에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자 뇌물죄잖아요. 예.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는 알았거나 예. 아니면 본인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거나 이건데 예. 글쎄 저게 입증이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뭐 균형 감각 같은 거 아니에요? 균형 감각 현 대통령을 뇌물이고 저 내란이고
아 현이 아니구나. 직전. 직전 기소할 때는 현이었으니까. 그렇죠. 기소할 시점으로 보면 현 대통령은 내란이고 전 대통령은 뇌물이고. 왜곡된 균형 감각이죠. 아 그래요. 예. 우리는 모두에게 무사 공평하다. 근데 검찰이 특유의 어. 이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정권 교체기에. 예. 전 정권 세게 사정하고 예. 그다음에 미래 정권에 대해서 갖다 바치고 예. 아마 지금 이제 또 세게 수사해가지고 어. 다음 정권에 갖다 바칠 목록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캐비넷 열고 있네요. 아까 그 김건희 막 10개 예. 막 많잖아. 예. 장탈장은 어떻게 봅니까 요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 그래요? 정치 보복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하는지 예. 시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단자 근데 별로 할 얘기 없으시죠? 뭐 이거? 잘못이 네, 있으면 뭐,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예. 다 뭐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게 뭐 정의로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면 이 공소 유지를 검찰에서 계속 세게 할 거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타짜 네. 재논을 피하지 마세요. 수사는 끝났어 지금. 그러니까 공소 유지도 중요하지 사실 요새는 재판이. 그러죠. 요거를 검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소를 했으면 재판까지 가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뭐 중간에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네. 아, 공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재판에 가면 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높은 기소이나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호초를 긁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냥 끈하게 아쉬우니까 3분 남았으니까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겨가지고 이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랑 제일 친한 분은 누구죠? 그래, 이윤희석 아니요, 어. 형, 저 소장님이 네? 더 친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앞으로 뭐 한대요? 오. 왜? 궁금하잖아. 근데 최고의 거물 거기 정치. 그쪽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연판주장 때보다 더 충격이에요. 뭐냐? 연판장 맞았을 아니, 때보다. 그때야. 아니 왜냐면 본인이 이제 찬탄 파 중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거잖아. 다 메시지도 그렇고 다 버렸어요. 뭐 캠페인도 그렇고 대통령 관계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건데 졌단 말이야. 예. 뭐 하신대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본인의 스케줄은 어. 대선 후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지도부가 되겠다라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내상을 많이 입어서 많이 입었죠. 야 출마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지금은 뭘 생각을 못 할 것 같아. 충격 속에서 그래요? 그냥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일단 같아. 서울시장 선거도 좀 어려진 거 아니에요. 에이, 오세훈 시장이 예.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다시 나가겠죠. 그러니까 26년도 서울시장 선거도 아닌 거고 이번 대선도 아닌 거고 그럼 이제 당권밖에 없는 건데 예. 4등 안에도 못 들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경선에 탈락하면 당연히 또 당권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4등 들었으니까. 뭐 벌써 그 앞에 딱 홍준표 후보도 정계 은퇴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럼 순서가 안 그럼 되잖아 설. 이게. 설. 어? 설. 죄송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갑갑한 거죠. 그래요? 국회의원 임기 남았잖아요. 열심히 하셔. 근데 그게 나경원 후보 보니까 예. 그 결과를 하고 나서 예. 계속 정진하겠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예.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언론 보도에 어? 정진이 가능할까? 에이, 그래서 지금 저는 충격에 예. 빠졌는데 너무 뭐라 하지 연판장 마세요. 이후에 좀. 가장 안 좋은 소장님. 행태의 탄핵 반대. 어. 저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영혼을 던져버렸거든요. 위로해 주세요. 좀.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 계속 정진이 아니라 어. 이젠 정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언어의 왔다. 마술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요. 김 캠프, 홍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땡겨가려고 그런다는데. 안 하시. 안 할 거예요. 마상이 심해서 못할 하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캠프 가서 차라리 한독수 하겠지. 차라리 좀 쉬었다가 별 나중에. 맛이 안 나죠 지금. 그럴 거야. 충격이 클 거예요. 맞아. 너무 잔인해. 알겠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김태현 정치처 잘 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JG 킴님께서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트 뿅뿅뿅, 엄지손가락 뿅뿅뿅. 자, 중독자 19,000명, 좋아요 4,000개로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방불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